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관계로 스샷 없이 글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이 시장을 하락 마감시켰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58%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04%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하락, 원달러는 1219.83원으로 0.7% 상승,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1.42%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2.06%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8.2%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6.93%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4.23%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엘러게니가 있는데요. 엘러게니를 현금 116억 달러 또는 주당 848.02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두 기업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아나플레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현금으로 107억 달러, 주당 66달러에 인수하는 사모펀드 회사 토마 브라보와의 거래 이후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제프리스가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매수로 거듭 강조했지만 위험한 거시적이고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목표가를 낮췄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1.7%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먼저 보잉이 있는데요. 132명에 탑승한 737 여객기가 중국에서 추락한 후에 주가가 하락되었습니다. 디즈니는 중국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를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2%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월요일 전미경제협회를 위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면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면 전통적인 4분의 1%포인트 이동에서 보다 공격적인 0.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준점은 0.01%입니다. FOMC 관계자는 올해 남은 6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5월 회의에서 다음 인상이 50bp가 될 가능성을 약 50대 50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주식은 저점으로 하락을 했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준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이벤트를 살펴보고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불확실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상황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에 근접할 때 통화정책은 상품 가격 충격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의 짧은 파열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치를 불편하게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내가 설명한 대로 위원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FOMC가 대차대조표에 있는 거의 9조 달러 자산 중 일부를 소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가 5월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고조도 시장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평화 협상이 실패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리들은 평화회담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만났지만 주요 양보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미사우 폴리를 러시아 군대에 항복시키는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주 주가가 크게 오른 여파로 이번 주에 숨고르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월슨 애널리스트는 약세장의 랠리가 가장 공격적이다. 지난주 증시 랠리는 역대급으로 가장 가파른 것 중 하나였다.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세장이 있으며 이번 강세를 더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스턴 프라이빗 세넌 사코시아 수석 책임자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파월의 투명성 발언을 단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반면 채권시장은 아니야, 그는 적어도 최소 7번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이를 듣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40.6%로 내다봤고 50bp 인상 가능성은 59.4%로 내다봤습니다. 참고로 전날에는 각각 56.1%, 43.9%였는데 이 부분이 역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7.42달러 오른 배럴당 112.12달러, 7.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메르츠 방크 카스텐 프리치 애널리스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인을 겨냥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유럽도 미국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리치 애널리스트는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는 분명 공급 차질 가능성을 야기한다라면서 특히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급 차질분을 상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파월의 공격적인 발언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로 국내 시장 역시 하락 출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대거 준비가 되어 있고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으며 금일 시장이 출렁거렸듯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정책을 반영하는 단기 국채는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폭이 단기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모두 끝날 때까지 증시에서 한 발 물러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 일정에 대한 이슈는 제가 우측 상단에 게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워렌 버핏이 먼저 매수를 했듯 원유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유주들의 단타 및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반짝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마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잠깐 즐기시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어려운 장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